당신은 요즘 대화할 때 상대방의 입 모양을 유난히 더 자주 바라보게 되지 않나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들렸을 말소리가 이제는 웅걸거리듯 희미하게 들리고, 특히 시끄러운 곳에서는 목소리와 잡음이 섞여버려 누구의 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할 때마다, 혹은 손주가 부르는 소리를 놓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마치 세상이 당신을 조금씩 멀리 밀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초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그러나 사실 청력은 나이와 함께 서서히 약해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나 작은 무관심 때문에 더 빨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어폰으로 큰 음악을 듣거나 집에서 TV 소리를 항상 높게 틀어놓는 생활이 오랜 세월 쌓이면 청각세포는 회복하지 못할 만큼 손상됩니다. 놀라운 점은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뇌도 함께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이해하려고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약해지기도 하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무조건 보청기부터 생각하시는데, 사실 초기에는 생활 속 관리와 작은 실천만으로도 청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귀 옆을 가볍게 지압하는 습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주어 귀 주변의 신경과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귀 옆 지압이 난청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면 볼륨을 조금 높이게 되고 귀가 간지럽다고 면봉을 깊숙이 넣어 파내곤 하죠.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습관들이 이제는 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면봉 사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입니다. 귀지는 단순한 때가 아니라 외부 세균과 먼지를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면봉으로 자주 파다 보면 이 보호막이 사라지고 오히려 귀 안쪽 피부에 상처가 생기며 염증과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심하면 고막 가까운 곳까지 자극이 가해져 청력 손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는 깨끗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면봉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또 다른 흔한 습관은 TV나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점점 크게 틀게 되는데, 사실 이는 귀세포를 더욱 자극하여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음악을 크게 듣는 이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강의를 이어폰으로 크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들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귀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난청은 단번에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오랜 세월 쌓여 귀의 세포를 천천히 죽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잘 안 들린다는 불편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활 습관을 바로잡기만 해도 청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귀 파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다가 고막에 상처가 나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제부터 면봉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그제야 왜 자꾸 귀가 먹먹하고 진물이 났는지 깨닫게 되셨죠. 작은 습관 하나가 귀 건강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귀를 해치던 습관을 버리고 대신 귀 옆을 부드럽게 지압하는 작은 습관을 더해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변화지만 귀는 놀라울 정도로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귀 옆 지압이 왜 효과적인지 그 원리를 들여다봅시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귀 주변에는 턱관절, 측두근, 목으로 이어지는 근육들이 붙어 있고 그 사이를 따라 작은 혈관과 신경들이 흐릅니다.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귀 속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못해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압은 바로 이 부분에 작용합니다. 귀 옆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주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귀 주변도 긴장이 쌓이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그 막힌 길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지압이지요. 의학적으로도 귀 옆 부위에는 이문혈 아르멘슈에이라 불리는 중요한 경혈이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곳을 자극하면 귀울림, 난청, 두통이 완화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귀 주변을 마사지했을 때 청력세포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완전히 난청을 되돌린다는 것은 아직 논란이 많지만 적어도 증상 완화와 불편감 경감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귀 옆 지압이 단순히 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귀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어지럼증이나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귀 옆을 지압한 뒤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건 마치 뇌에게 작은 숨구멍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환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시원해져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작은 실천의 힘을 다시 느낍니다. 물론 지압이 맞는 건 아닙니다. 청력 저하는 여러 원인, 노화, 소음, 혈관 질환, 약물 부작용,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비용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곧 실제로 귀 옆 지압을 통해 삶의 질이 달라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례는 아마 당신께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지역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셨는데 어느 날부터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아 모임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웃어도 무슨 말인지 놓치고 괜히 따라 웃다 보면 어색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청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특히 괴로워한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불편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고독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보청기 끼세요 라고 권했지만 비용 부담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이제 늙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어 차일피일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진료 중에 귀 옆 지압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더니 매일 저녁 뉴스 보면서 손가락으로 귀 옆을 눌러보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저는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니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이분의 표정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력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가 한결 덜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내와 식탁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라고 되묻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신기하게도 귀 옆을 지압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더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청력 개선은 단순히 의학적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요. 귀 옆 지압이라는 작은 습관이 한 분의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가족과의 대화에 웃음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물론 지압만으로 난청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편을 줄이고 마음의 벽을 낮추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요. 이제 다음에서는 의학적으로 귀 옆 지압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청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귀 옆 지압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혈관과 신경이 매우 촘촘하게 모여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네이네이얼라는 곳은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자리 잡고 있지요. 이 부위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혈류가 줄어들면 세포가 서서히 손상되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압을 하면 귀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모세혈관의 순환이 촉진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귀 주변 마사지를 꾸준히 했을 때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두고 모든 학자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혈류 개선만으로 청력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최소한 혈관 건강이 청력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 옆에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의 가지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신경들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눌러주면 신경이 진정되면서 귀 울림 이명이나 두통이 완화되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실제로 신경과 의사들은 귀 주변의 긴장이 풀리면 환자의 주관적 불편감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지압이 뇌의 청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원활해지면 뇌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청력이 단순히 소리만 듣는 능력이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 기능이라는 점을 알면 지압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노인 환자분은 귀 옆 지압을 시작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신문 읽는 게 더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력 자체의 수치 변화는 미세했지만 삶의 활력은 분명 달라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작은 실천이 줄 수 있는 의학적이고도 인간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나 피해는 없으면서 불편감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결론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학적 근거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서 전해 내려온 귀 마사지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옛 지혜가 현대 과학과 맞닿는 순간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귀를 만지고 비비는 습관이 오래도록 전해져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재울 때 귀를 살살 만져주면 금세 잠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시골 어르신들은 귀가 답답하다고 하면 귓불을 잡아당기거나 귀 옆을 문질러 주곤 하셨지요. 단순한 민간요법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생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를 신장셴장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귀의 상태가 곧 몸 전체의 기운과 직결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에는 귀 옆이나 귓불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문혈과 청궁혈 같은 경혈은 청력과 관련된 주요 지점으로 꼽혀
꾸준히 활용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통이 한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일본에서도 귀 마사지나 지압은 노인 건강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침마다 귓불을 잡아당기며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장수마을에서는 귀를 돌려 문지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전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된 연구들에서는 귀 마사지를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파가 안정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귀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신경 말단이 밀집된 작은 뇌와도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귀를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심리적 안정까지 얻게 되는 것이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귓불을 돌려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개운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셨지요. 제가 청력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예전보다 악화 속도가 더디다 라고 말씀드리자 본인도 놀라며 웃으셨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전통지압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는 대체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을 뿐이지요. 이제 다음에서는 귀 옆 지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귀 옆 지압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두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끝에 힘을 빼세요. 그런 다음 양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귀 옆 관자놀이 아래쪽 부위를 살짝 눌러줍니다. 이곳이 바로 이문혈과 청궁혈이 자리 잡은 위치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아프지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압 시간은 한 번에 2실 30초, 하루에 3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TV를 보실 때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넣으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압할 때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어도 좋습니다. 특히 귓불을 잡아당기며 살살 돌려주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귀 주변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천 팁도 있습니다. 손이 차갑다면 잠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후 지압하세요. 따뜻한 손끝이 귀 주변의 혈관을 더욱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또한 거울을 보면서 위치를 확인하면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각적으로 익숙해져 손이 저절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혹은 강하게 지압하면 오히려 통증이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짧게, 자주, 부드럽게가 원칙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지압을 시작한 뒤 귀울림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머리가 맑아져 아침 신문 읽기가 더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다고 하셨지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삶 속에서 주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귀 옆 지압을 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황과 피해야 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귀 옆 지압은 안전한 생활 습관이지만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금기사항과 주의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귀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압을 피해야 합니다. 외이도염이나 중이염처럼 귀 안에 염증이 있으면 손으로 자극하는 순간 세균이 더 번식하거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먼저 진료를 받아 치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지압을 삼가야 합니다. 귀에는 평형기관이 있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억지로 지압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지압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경우에는 멍이 들거나 피부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부드럽게, 가볍게라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지압은 청력 저하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약물 부작용 혹은 노화로 인한 청각세포 손상은 지압만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주변 긴장을 풀고 혈류를 개선해 불편을 완화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귀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압을 계속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건강법은 상황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지요. 이후 그분은 치료가 끝난 뒤에야 지압을 다시 시작했고 이번에는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귀가 붓거나 열이 나면 잠시 멈추고 몸 상태가 괜찮을 때 다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지요. 다음에서는 보청기와 지압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청기가 줄 수 없는 부분을 지압 같은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청기는 난청 환자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소리를 키워줌으로써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 주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해서 귀 건강이 개선되거나 청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청기는 어디까지나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보조장치일 뿐 귀 속 청각세포를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쓰더라도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귀 옆 지압 같은 간단한 습관은 보청기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혈류 개선과 긴장 완화를 통해 청각세포에 부담을 덜어주고 귀울림 같은 부가적인 증상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보청기를 쓰는 환자들 가운데 지압을 병행한 분들이 대화 피로도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주체성입니다. 보청기는 외부 기계에 의존하는 방식이지만 지압은 스스로 몸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 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느낌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특히 장기간 보청기를 착용하다 보면 귀 주변이 뻐근해지거나 피부 자극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지압을 통해 그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청기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해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만 믿고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면 난청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여전히 힘들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압과 함께 조용한 시간에 귀를 쉬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서부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머리가 덜 피곤하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기술과 습관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다음에서는 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과 영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압과 더불어 식습관이 청력에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바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와 식습관은 별개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청각세포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청력 저하 속도가 더 느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 속 세포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손상이 쉽게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콩류, 두부, 달걀, 살코기를 적절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 2는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력을 담당하는 신경이 원활히 기능하려면 이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지요. 채소와 곡물, 해산물에서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역시 귀 속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보청기를 써도 답답하다고 호소하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매 끼니를 빵과 커피로 해결하셨더군요. 그래서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고 주 2회 이상 고등어나 꽁치를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여전히 청력 수치가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귀울림이 덜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양과 귀 건강의 긴밀한 연결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결국 귀 옆 지압만으로는 부족하고 올바른 영양과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일상 속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치료나 값비싼 장비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듭니다. 귀 옆 지압을 하루 1, 2분 실천하고 TV 볼륨을 조금 낮추고 잠들기 전 조용히 귀를 쉬게 해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귀와 뇌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기 전 귀 옆을 살살 지압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셨지만 2달쯤 지나니 아들이 말하는 소리가 덜 운걸거리고 전화 통화도 한결 덜 피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라고 웃으셨지요. 또 어떤 분은 손주와 함께 TV를 보다가 지압을 해주며 놀이라는 이름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귀 마사지 하며 즐겁게 따라하자 자연스럽게 가족놀이가 되었고 그 결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은 우리의 마음가짐까지 바꿉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력감이나 외로움 대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신감을 주지요. 의학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실제 회복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습관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6개월, 1년 이어가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는 마치 운동과 같아서 작은 땀이 모여 체력이 길러지듯 짧은 지압이 쌓여 귀와 뇌의 활력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귀와 삶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